예,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도 서면으로만 입장을 내놓았던 정호영 전 특검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제 거의 10년 만입니다.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민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모습인데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과 쟁점들 법조팀 강현석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강 기자, 네. 지금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정 전 특검이 그동안 서면으로 4차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그동안 밝힌 입장과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? 네,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4번에 걸친 그동안의 입장을 사실상 종합하는 성격이었습니다. 예.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신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터무니가 없다. 예. 또 검찰이 몰빵했던 120억 의혹을 밝힌 것이 바로 특검이다. 예. 또 특검법 취지상 이 120억 부분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. 예. 마지막으로 검찰의 이 같은 모든 기록을 인계하기로 했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검찰이 못 밝혔지만 특검이 이제 120억 의혹을 밝혔다. 자,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의혹 부분에 대해서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을 그 격리 여직원 개인 범죄로 판단을 했었잖아요. 정호영 특검팀은 그 판단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정 전 특검은 이 120억 원대 돈과 다스의 경영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이나 이상은 회장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사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류를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서 또 눈길을 끄는 게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던 임채진 전 총장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냥 서류를 넘긴 게 아니라 수사 목록까지 붙여가지고 인계를 했다. 근데 이제 검찰이 제대로 그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다.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바로 당시 인계했던 수사 기록에 붙었던 이제 수사 목록입니다. 예. 즉 이제 수사 기록에 목록까지 붙여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 서류 뭉치를 받아서 창고에 넣었다는 검찰 얘기를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설명입니다. 예. 그동안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 전 총장이 서류만 넘겨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. 예.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또 자료만 인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당시 검찰 측의 설명이 맞는 걸로 드러난 셈입니다. 그렇군요. 비판의 대상이 됐던 임 전 총장 반응이 있습니까? 당시 검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? 네, 일단 임 전 총장 측과 접촉을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예.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 전 특검의 발표가 굉장히 황당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즉 하루에도 이제 몇천 건의 사건이 오가는데 특검 발표도 당시 없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수사 의뢰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내용을 알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특검이 아마도 이 기록을 넘긴다는 개념과 수사를 의뢰한다는 개념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. 그렇군요.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검의 기간이 종료가 돼도 새로운 의혹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뒤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또 정 전 특검이 당시 이제 보통 이제 특검을 하면은 검사들도 검찰에서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때 파견됐던 검사들까지 비판을 좀 했다고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정 전 특검은 특검에 파견 갔다 돌아간 검사들도 있고 또 검찰은 포괄적으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데 예.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입건할지 알지도 못한다는 의미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를 바꿔서 해석을 또 해보면 당시 그 특검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별 고민 없이 검찰에 그냥 단순히 인계만 한 것 아니한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기자회견 뒤 그 일문일답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예.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아직도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검 관계자와 취재진 사이에서 논란도 빚어졌다고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정호영 전 특검이 나간 뒤 이제 김학근 당시 특검보가 이어받아 질문을 받았습니다. 예. 하지만 김 전 특검보가 질문을 다 듣고 모아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취재진이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인데 증문즉답, 즉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다소 언쟁이 또 빚어지기도 했고요. 예. 결국 김 전 특검보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질문만 적어간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. 그렇군요. 정호영 전 특검이 이제 직접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다가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됐군요. 예, 지금까지 사회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.